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크라운제과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고요. 막간에 또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5월 25일 비중 23% 크라운제과 1,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상한가에 못 팔아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에 어제 상승한 이유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어제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은 그 재료나 이슈가 그날에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에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냐면은 그 중국에서 대만의 과자 수입을 금지를 하겠다 이런 상태이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대만한테 모래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나 대만산 과자 안 먹어라고 한다면은 국내 이제 제과주들이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는 이 이슈가 굉장히 강했지만 오늘은 조금 섹터 순환매가 돌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러한 테마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의 테마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 테마로 상승한 종목군들은 그 테마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냐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이냐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크게까지는 아닌데 크게 보면은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지수가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했던 상황이고요. 또 2019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이트리스트, 예전에 뭐 반도체부터 일반 뭐 자동차, 뭐 의류까지 전부 다 이제 무역 규제를 했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 2-3개월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났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국에서 대만에 지금 모래 수출을 금지를 시켰죠. 이거 본인들 손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과자 안 먹을 거야. 이것도 본인들 손해입니다. 어쨌든 무역 전쟁을 하고 서로 경제 제재를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사용했던 것들을 안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국가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이 손해를 보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낼 거였으면은 이런 제재를 과연 단행을 했을까? 본인들도 손해인 행동인데 안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몇 달까지는 아니어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과거와 같이 굴러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이 한번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끝난 거는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이제 미국이 껴있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껴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껴있습니다. 이거 반도체 칩보 동맹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거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또 이제 중국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한 30-40% 정도 됩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니네 우리 반도체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이 되어 있는 거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런 분쟁 심화는 당분간은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슈만 보면은 약한 이슈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에서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좀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11,000원 부근까지 이제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매도를 못 하셨는데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금 매수가 아래로 지금 내려오게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슈 자체는 강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은 저는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치만 문제는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또 항상 주식이라는 건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유 기간. 이미 지금 뭐 한 3개월 가까이 좀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적지 않게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라도 팔 걸 지금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어제 일단 매도를 했으면 뭐 좋았겠죠. 근데 어쨌든 1,500원 이제 좀 비싼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도 뭐 그렇게 크게 수익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오늘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홀딩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듯 주식은 언제 조정이 나올지 언제 급등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확률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이슈, 근본적인 이슈 자체는 재료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여기서 추가로 더 버틸 수 있다. 기간이 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대응을 하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 어제 못 팔았었는데 이게 뭐 다른 데 교체할 종목이 있었다. 다른 거에 뭐 쓸 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한 번 더 이슈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좀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는 충분히 좀 홀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요. 어차피 그런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확률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률상. 특히 어제 같은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는 이슈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슈에 대한 지속성이 앞으로도 좀 쭉 갈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앞으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내일 바로 튀면 좋겠지만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그 손실과 기간을 또 감당을 할 수가 있는지가 결국에 중요 포인트겠고요. 시간이 많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만 조금 지금 대응을 하시고 홀딩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 나는 당장을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은 뭐 지금 손실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거의 본전 근처시니까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슈 부분에서는 일단 한번 조금 더 지켜볼 만은 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미중에 대한 지금 갈등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 대만 쪽에 군사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뭐 실탄을 쏘면서 계속해서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경제 보복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운제과 5월 25일 매수가 입력했고요.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근데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략대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만큼의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 시작을 했고요. 항상 올라는 가지만 하락할 것도 염두를 해두어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보이시죠? 근데 좀 이게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되게 깊었어가지고 분할 매수할 구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후에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었죠. 근데 저희 프로그램대로 만약에 진행을 했으면 뭐 7%대 매수 올라갔을 때 뭐 약반등 나왔을 때 수익률 1.7% 달성, 이후에 이제 뭐 7% 상한가 나왔을 때 수익률 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1,500원에 사서 그냥 쭉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대비해서 비중을 더 실으면서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이게 뭐 한 9,500원대나 9,000원까지 충분히 좀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낮아진 단가에서 이런 급등은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어제 상한가 갔어도 상한가에 팔아도 얼마 이득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손실로 전환이 되신 건데,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와 매도를 정확히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충분히 좀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승 나올 때는 알아서 전략에 맞게 이렇게 매도가 되기 때문에 총 이렇게 해서 9% 가까운 이제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보유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주식은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지금 장세가 올라도 아까 평단가 1,500원이시면 지금 이게 1,200원 정도 할 거예요, 시세가. 결국에 손실이십니다. 익절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내일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하락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더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영상도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